오늘은요, 오늘 또 특별한 분 한 명 모셨죠. 어떤 분이냐면요, 업무를 너무 잘하시는, 아주 많은 업무를 너무너무 이렇게 빠르게 타타타타타 빨리 하시는 이 전문가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신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7년차 영어교사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마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숨고쌤을 신청하시게 된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숨고쌤이 숨은 고수 선생님의 줄임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컨셉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분은 알고 보니까 정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같으시다 혹은 고수시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정말 많은데 그런 원석 같은 부분을 좀 캐주는 그런 방송이 숨고쌤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근데 아림쌤이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그럼 본인은 무엇에 숨은 고수? 신지. 네. 저는 제가 그런 부분의 고수가 아니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남의 업무 백업하는 고수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와, 네. 빵꾸 잘 메워주는 사람이에요. 네. 어머. 아니, 그게 웃으면서 들어도 되나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이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실 부끄러운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이렇게 딱 전문가로 파는 거가 전문가 같지 여러 일이 들어오는데 네. 이거저거 다 메워주는 사람이 좀 전문 같지는 않아서 좀 이런 것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주위 분들이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으나 네, 계속 들으니까 진짜다.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거에 관련된 연수 요청이 들어오니까 우와, 진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그럼 그냥 인정을 하자.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업무 백업의 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럼 이거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요. 잠깐, 이거 약간 유료 결제 모드 같지 않아요? 저희 유료 서비스는 없어서 큰일이에요. 없는데. 그러면 약간 맛보기처럼 약간 얘를 버무리면서 나는 이 정도로 업무를 잘 처리한다. 나의 업무 노하우는 이런 거다. 라는 고수의 면모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고수의 면모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도 3월이잖아요. 네네. 지금 네. 촬영한 지금도 3월이라 업무가 이렇게 사방에서 이제 날아오고 있는데 제가 주로 쓰는 업무 꿀팁이 있다면 저는 휴대전화에 메모를 많이 합니다. 이게 보통 선생님들 교무수첩 쓰시는데 네네. 정말 바쁠 때는 교무수첩을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휴대폰은 학생들이랑 학부모님이랑 연락을 해야 돼서 맨날 들고 다니기 때문에 늘 휴대전화에 메모를 하는 편이고요. 전날에 미리 다 적어놔요. 내일 할 거 이거다. 근데 그리고 이제 출근 길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하면서 하나씩 지우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해요. 왜냐면 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하던 거를 기록을 잘 못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좀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그때 좀 생각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대로 이제 해결을 하는 편인데 또 이러면은 연수 때도 나왔던 질문인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선순위는 사실 많은 이 경영학 서적에도 나오는 건데 4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4가지. 급한 거, 그 다음에 처리하는 속도 이렇게 해서 네. 4분면으로 정하시면 되는데 급하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제일 먼저 하고 그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급한데 빨리 처리 못 하겠는 게 있죠. 그거는 부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쉽지 중요한 않죠. 부분이라고 쉽지 생각합니다. 않죠. 왜냐면 미안하고 일단 그쵸. 부탁하는 네. 게, 그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줄까 의구심도 생기고. 근데 그래서 일부러 전날에 그 내일 뭐 있잖아 하고서는 이렇게 딱 적어놓을 때 부탁할 사람까지 정해놔요. 부탁할 사람을 또 어떻게 정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부탁할 사람은 내가 나중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하면 됩니다. 상부상조가 되는 사람이어야 제가 부탁했을 때 그분도 당연히 흔쾌히 해주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학년 부장인데 3학년 부장 거를 나중에 졸업식 때 도와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3학년 부장한테 1학년부 입학식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노하우가 쌓이니까 딱 보이겠다. 네, 어떤 그 시간에 얘는 바쁜 나한테 사람. 부채를 나중에 가지라 이 사람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상부상조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요. 갚을 분을 이제 먼저 정해놓고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냥 순서대로 이제 안 급해졌으니까 하면 됩니다. 그쵸. 안 급한데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그다음에 급하지 않지만 오래 걸리는 거 사실은 중요도는 이게 중요한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리고 펑크 내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집에 싸들고 가서 천천히 일을 합니다. 재택 지향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업무를 많이 그쵸.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쵸. 이거 완전 중요한. 다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완전 키 포인트 그러니까. 레슨을 지금 주셨어요. 들으면서도 바로 딱 느낌이 오잖아. J MBTI가 저는 놀랍게도 P입니다. 구두기 생기게 돼서 저희가 강제로 생겨난.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대학원에서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MBTI 정말 협회에서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저는 MBTI가 첫 글자 빼놓고 뒤에 세 글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바뀌었죠?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회화 되신 거다. 집에서는 P처럼 사실 거다 아마도. 근데 그렇지만 학교가 선생님을 J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이해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게 업무가 신규 때부터 많으셨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업무가 또 이렇게 맡게 되시게 되고 아마 이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셨나요? 근데 신규 때부터 원래 많지 않았어야 되는데 신규 때부터도 어떻게 하다가 잘못 밀려서 제가 첫 보직이라고 하나요? 첫 직무가 연구기획. 보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선생님이 되고 나서 그냥 완전 신규 때 가장 먼저 받은 게 연구기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기획 하면서 첫 해에 이미 허리디스크 한번 그 시술을 받아야 될 만큼 일을 좀 많이 했고, 왜냐면 그때는 기획 선생님이 학교 교육계획서를 다 냈거든요. 500페이지짜리. 그거를 또 이제 학교에서 그 인쇄소를 안 끼고 선생님이 직접 편집해라 하셔가지고 방학을 다 들여서 그때부터 좀 약간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기획 첫 해하고 그 다음 해에 교무기획하고 그 다음에 성적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런 종류의 일들만 전임을 하면서 뭘 했었나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이 몰리고 계속 좀 그런 구조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일을 맡기셨을 때 말하자면 못해요 라던가 아니면 진짜로 빵꾸를 아니면 뭐 원치 않지만 어떤 종류의 이제 좀 구멍을 냈어야 되는데 또 운도 여러 가지 겹쳤고 그다음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펑크를 내지 않아서 능력자신 거예요. 계속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나의 한계치가 100인데 더 왔을 때 120을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끝까지 100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시에 업무를 소화하시면서 실제로 역량이 는다라는 걸 체감하셨어요? 역량이 는다라는 거를 체감할 겨를도 없이 일이 왔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데 또 오고 하고 있는데 또 오고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저라는 사람은 여기 하나 있지만 제가 속한 집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집단에서 하나씩만 줍니다. 근데 그래도 저라는 사람은 갑자기 6개, 7개, 8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데드라인이 좀 너무 짧다든가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 사실 저는 오히려 제가 난 진짜 P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계획적인 인간이고 나는 처음부터 이만큼 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하면은 거기까지만 했을 텐데 저는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은 거죠. 되겠지. 되는 대로 뭐 안 되면 할
할 수 없지. 근데 그래도 끝까지 되게 해보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는 내가 역량이 성장되는 걸 느낄 겨를도 없었겠지만 겨를도 없죠. 지금과 십수년 후에 나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다른 어떤 나의 뭐 성장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이게 역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조금 느꼈어요. 왜냐면 신규 때는 아까 뭐 말씀드린 연구기획 이런 거 할 때는 3월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2월 내내 거의 약간 우울증이었거든요. 3월 어떡하지? 미치겠네. 계약 어떻게 해야지? 뭐 이랬는데 네. 너무나 많은 일을 이제 십수년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계약을 했는데 어차피 2월 28일 밤까지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3월 1일에도 일하고 2일, 3일에도 일하니까 3월 4일에 입학식 했는데 학교 가는구나. 방학 없으셨어요? 네. 뭐 방학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2월은 삭제. 2월 달에 네. 다른 방학은 있는 거죠? 네. 여름은 있으신가요? 네. 여름은 정말 없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근데 제 생각에 1월은 쉬는 것 같습니다. 네. 중등은 이제 붙여서 종업을 거의 많이 하나요? 근데 저희 학교는 네. 전통적으로 중간에 한번 나오는 걸 좋아하셔서 근데 그래도 그때 짧게 쉬는 거 이제 너무 1월이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요즘 이제 업무에 대한 이제 예민함이 크니까 너무 많은 업무를 주고 하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반발심을 갖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예전이 있긴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안으셨는지 맞아.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반발심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일이 오면 오나 보다. 그러니까 별로 이런 것을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고 제가 아마 그 인터뷰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훈련하면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뭐 스트레칭을 어떤 마음으로 하냐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운동선수 같은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왔을 때 뭐 이게 아니라 왔구나 하고 가고 왔구나 하고 가고 다음 약간 그런 좀 성격이라서 멍하게 근데 멍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다른 이제 반대편의 얘기를 좀 하자면 다른 시선을 또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월급은 비슷하게 받지만 편하게 이제 방학을 보내거나 학기 중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으셨는지. 가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하는 것 자체는 불행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렇게 쉬고 계신 분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적까지 하시면 그러면 불행한 마음이 조금 듭니다. 갑자기 그게 아니면 괜찮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무슨 부당하다든가 뭐 남의 일을 내가 더 하고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아요. 그냥 뭐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나는 이게 즐겁고 저 사람은 저게 즐겁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즐거움도 좀 즐거우신가요? 일하실 때? 네,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일하는 게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작업에 투입이 되면 제가 하는 걸로 인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 특히 요번에 너무 뭐 이런 거 이벤트 재밌었다 네네. 이런 거 하면 너무 뿌듯하고 되게 좋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셨던 어떤 분이 이거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인간이니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만족, 보람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뭔가를 했을 때 약간 나한테 얻어지는 보상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없으면 또 계속 괴롭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선생님 나름의 개인적인 내적 동기다? 혹은 만족이다, 보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좀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해도 그냥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괴롭잖아요. 내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이거는 뭐
나의 성장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거야. 심지어 하다가 이렇게 좀 망하거나 안 되거나 좀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일이 있어도 다음에는 내가 뭔가 이거를 통해서 개선하는 게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와. 그렇게 남의 말들에 영향 크게 안 받는 분이시네요. 아니죠. 집에 가서는 화내요. 그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화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쌓이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내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내가 뭘 잘못 이렇게 되면 파고드는 편은 파고들면 아니야.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네. 좋은 것 그거는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틀 전인가 신규 교사 마인드셋 연수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딱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 탓하지 마셔라. 본인에겐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일 안 한 사람 탓이라고. 조용히 그렇지, 일도 안 하면서 그렇지. 뭘 그렇지. 떼고 있냐. 네.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자격시 좋습니다. 철학이 너무, 있으시네. 뭔가 약간 사이다가 팡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사실 지금 인터뷰 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네. 원래 발령받기 전에도 뭔가 학부 시절이나 네. 학창 시절에도 뭔가 계속 업무, 일, 뭐 이렇게 자치 활동이라든지, 동호회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그게 막 바쁜 삶을 사셨었나요?